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뭐 이래서도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건 뭐예요? 학벌이나 뭐 이런 것은 뭐예요? 객관적 지표죠. 이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왔어. 객관적 지표잖아. 근데 객관적 지표로서도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여러 나경원이가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국회의원이 됐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인재라는 거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뛰어난 인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그런 거는 객관적 지표로서는 확인을 못 하죠. 이 사람이 성적이 좋아. 뭐 하고 뭐 하고 뭐 했어. 근데 정치인판에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유능한지 안 하는지는 아직 모르잖아. 그게 시험 성적에는 시험 성적만으로는 그걸 다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뛰어난 인재는 어떤 거예요? 이론의 발전과 사리의 발전과 이랬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선 성적이 높은 점수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론의 발전거라고 보긴 어렵죠. 사리의 발달하고 보긴 어렵죠. 그건 직접 일을 실전에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한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시험 본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시험 성적이라는 건요. 실전에서 과연 그게 써먹힐지 안 먹힐지는 또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기는 거야.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더 높은 그 능력이 있거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잘 확인이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에다 맡겨. 그렇죠? 그래서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기는데 인사권자는 그 재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 이놈이 재주가 뛰어나다는 거를 목격을 했어. 그래 이제 내 재량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 재량으로. 그래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인재 등용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서 줬는데 개판으로 뽑아. 그럼 대통령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책임 하에 좋은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인재하고 전문가들 해가지고 맡긴 다음에 만약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니까.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인사권자는 재량이 있어. 정치 분야에서는 조직을 구성할 때 재량권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재량권을 잘못 엉터리로 사용했어. 그래서 애들이 허접하게 애들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선 국민들한테 욕먹어.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어때요? 문재인 팀이 진짜 허접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얘네들은 진짜 뭐랄까, 아니 그건 이제 건너뛰자고. 그건 뭐할 얘기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인사권자가 있고 인사권자 주변에 있어 사람들이. 근데 이 인사권자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이야 그러면
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유능할 거라고 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겠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해. 이쪽에서 추천하고 추천한 사람들을 보고선 대통령이 그걸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다고.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인사 무슨 위원회를 하고. 근데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거야, 인사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이 야당한테 욕 안 먹고 국민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은 천사 똑똑한 애를 뽑아야 되거든. 뽑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얘가 똑똑하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유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어때요?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송건이 있고 있잖아요. 인재를 어떻게 모을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있고 자기 주위에 맨날 나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 애들 중에서 어때요? 어디에서 누가 굉장히 똑똑하다고서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데려와 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요. 그래서 정치는 인재 등용을요 추천에 의해서 인재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천을 하면 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역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고 자기 주위에 측근이 자기 참모진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고 이러면 그 주위에는 좀 똑똑한 애들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사람을 물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누가 똑똑하대더라, 누가 똑똑해. 그래서 각 당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게 있어. 민주당은 어떤지 몰라. 근데 자유한국당과 뭐 이런 데 보면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 먹고선 공천 주는 거거든. 돈 먹었다고 얘기하시면 하여튼 그러면서 지네들 자기한테 잘 복종하고 자기 줄 잘 쓰는 애들한테 그런 애들만 인재를 영입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당이 망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 분야에서는. 그래서 내가 있고 내가 대통령 후보야, 대통령이야. 주위에 똑똑한 애가 있어. 똑똑한 애가 있으면은 어디에 낭중지추가 있어. 그런 애들 누가 지금 똑똑한 소문이 났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이러면은 추천을 하는 거 천거를 한다 그러죠. 추천을 한다고.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쓸만한데 이래서 뽑는 거예요. 시험으로 안 뽑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시험에는요 그 객관적 지표에는 이 특출난 재능을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추천 제도로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그렇죠. 다 추천으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똑똑하더라. 이 사람이 한데 제가 한번 이 사람인데 그 추천한 사람이 자기 명예를 걸고선 추천하는 거예요. 왕한테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래서 모이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어때요? 다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활하면서 평소에 하면서 괜찮은 애들 끌어오는 거라고. 뭐 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근데 줄은 줄이야.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얘네 안목으로 뽑는 거죠. 안목. 줄 쓴다는 건 뭐예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충성서약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 그걸 이제 줄 쓴다 그러는 거고,
이거는 인재 그 인재를 끌어오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나의 명예를 걸고 나의 안목, 나의 인간성과 명예를 걸고선 사람을 추천하는 거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은 왜 돈 먹고 자기한테 충성하겠다는 놈들 이렇게 끌어들. 그래서 욕 먹는 거지. 근데 본래는 추천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 조직은 그래. 그래서 그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준다고, 정치 분야에서. 조직의 구성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시험 성적이라는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건 시험 봐가지고선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천상 겪어보면서 얘 특출난 점을 평소에 목격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애들 추천을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추천 제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서기 정치랑은 의미가 달라. 삼국지에서 곽가를 물고 들어온 게 누구냐면 순욱이 물고 들어왔고, 누가 하면 누가 물고 들어오고 이래서 물고 들어오고. 조조에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많죠. 가우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우가 자기 아들 죽이고 전이 죽이고 자기 호위 대장 죽이고 했던 놈이 가우거든. 이 장수가 있고 조조가 있잖아요. 조조가 장수 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얘가 항복했는데 얘 형수를 겁탈을 했어. 겁탈한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얘가 화딱지 나서 얘 쳐가지고 조조를 죽여버리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참모가 가오였거든. 근데 가오가 이렇게 했는데, 비록 자기 자식과 자기 가장 아끼는 호위 경호대장을 죽였지만 가오가 워낙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받아들였잖아요. 조조가 가오를 직접, 얘의 실력을 직접 몸소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에서의 조직의 구성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거기서 누가 똑똑하다더라 이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봤어. 어떤 놈이 일하는 걸 보니까 되게 똑똑했어. 그럼 너 와라. 이래서 하는 거라고. 조직은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정치는. 이제 5번째 목차로 하겠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괴롭히는 적대자들.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은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뛰어난 인재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심하죠. 우리나라 뛰어난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강준만 교수가 그렇죠. 강준만 교수나 뭐 고려대 뭐 허태균 교수나 뭐 노무현 재단의 뭐 이렇게 노찬홍가 그 걔랑 오찬홍가, 걔네들은 어때요? 정교조는 어때요? 뛰어난 인재는 남을 짓밟고 올라갔다는 둥, 성격이 오만한 둥, 인성 쓰레기다 계속 이제 씹어대죠. 그렇죠? 그런 뛰어난 인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험담하고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럼 뛰어난 인재는 좋은 거예요. 무능한 게 나쁜 거지.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강준만 교수는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이 있고, 시기심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끌어내리려 그런 거. 제 새끼는 인성 쓰레기고 뭐 이러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삼국지에 보면 어때요? 삼국지에 보면 거기 다 뛰어난 사람이죠. 수천 명이 돼. 거기 인성 쓰레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 치고 인성 쓰레기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에 다 헌신하고 열심히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잖아. 진짜 인성 쓰레기들은요, 무능한 사람 중에 많아요. 무능한 사람들이 어때요? 핑계 잘 대잖아요. 자기가 맡은 바 이 책임을 완수 못 해놓고 핑계를 그렇게 잘 대. 요번에 여경이 갔다가 그 뭐야 그 층간 소음으로 해가지고 칼 맞았는데 여경이 도망갔대잖아요. 도망온 여경이 뭐라 그랬어요? 지원하러 가더니 지원하러 가더니 자기 책임 완수도 안 하고선 도망가서 핑계 대기 바쁘잖아요. 그게 이제 실력이 없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라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자기를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 그리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 이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무능한 애들이 인성 쓰레기가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얘기하더라고. 강준만. 그렇죠. 뛰어난 인재를 좀 해코지하고 굉장히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도 있죠. 정규제 주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출세하는 걸 진심으로 바라는 건요. 여러분 부모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정규제 주필이 나이가 60대 동안에 하면서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 이런 거죠. 네가 뛰어난 것이 뛰어난 재주가 활짝 꽃 피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나쁜 심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거를 되게 싫어하죠. 친구가 잘 되거나 뭐라면 굉장히 시기하고 뒤에 앉으면 소문 퍼뜨리고 그러죠. 그런 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자기 능력도 재주도 펼쳐보지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준만 교수가 하는 거니 그 나쁜 놈이에요. 그 새끼는. 그런 얘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걔는 항상 그런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뭐 돈이 부자거나 행복하거나 그 음해를 해. 시기를 해. 계속 깎아내리려고.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런 사람들 얘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6번째 목차는 대우와 보상이죠. 여러분, 뛰어난 인재는 어때요? 높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높은 보상을 주고. 그럼 또 여기서 지랄하죠. 강준만이가 또 지랄하죠. 왜 높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차별이다 이래죠. 그 오찬웅과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잘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건 차별입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세월호에서 인명구조를 많이 한 사람을 1계급 특진시키고 뭐 보너스 주고 이런 건 차별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그런 차별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차별이라 그러더라고. 왜 너한테 높은 그 상을 주고 보상을 해주냐? 그게 배 아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 얘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높은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 그 강준만 교수가 능력주의로 나랑 논쟁을 했어.
내가 그 클래스 톡에다가 강준만 교수 떠드는 걸 다 반박을 했거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해서 봤어. 한겨레 신문 들었는데 거기는 안 썼더라고. 근데 다른 매체에다가 썼더라고. 그걸 좀 스킵하듯이 읽어봤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내가 떠들었던 얘기는 안 하고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했어. 경쟁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겼어. 통과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죠. 그게 특혜인가요? 특혜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을 쳤어.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공무원에 임용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공직에 들어와서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 이건 뭐예요?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공개 경쟁 시험, 공무원 공개 경쟁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은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어. 약속의 이행이지. 근데 강준만 그걸 특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특혜예요? 우리가 예전에 열정페이라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열정페이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용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 고용해서 일을 시켜 먹었어. 근데 월급을 주는데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줄 돈을 안 주고서 깎아서 줬어. 그건 뭐예요? 그럼 나쁜 놈이죠.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야.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줘야지. 내가 일을 시키면서 너한테 얼마 주겠다. 한 달에 뭐 200만 원 주겠다 했어. 내가 얘를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켰으면은 200만 원 줘야지. 열정페이다 해서 150만 원 줘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런 거라고. 그래서 경쟁 시험에서 합격해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 건 특혜가 아니에요. 약속의 이행이지. 근데 강준만이 그걸 특혜라고 얘기하더라고. 뭐 특혜를 주면 어떻고 저떻고. 나쁜 놈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얘는 강준만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인재다 그러면 뛰어난 인재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어.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때요? 고급 인재다 하면 고급 인재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상을 해줘. 여러분 프로야구 있어. 프로 축구 있어. 어때요? 유럽의 축구. 그 뛰어남 거에 상응해서 준다고. 근데 정치판은 좀 그게 이상한 것 같아. 정치판도 똑같이 작동해야 되거든. 뛰어난 인재다 그러면 어때요? 뛰어난 만큼의 높은 대우와 높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 대우와 보상에서 남이 가로채간 놈들이 많어. 얘는 진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팀의 팀 승리에 기여를 했어. 근데 딴 놈이 공천을 받아. 얘한테 줘야 될 상을 딴 놈이 가로채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옛날 자유한국당이 그런 짓을 많이 했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한마디 했죠. 뭐라 했어요? 아니, 당직자가 있어. 당직자가 있고 거기에 스텝이 있어. 뭐 중앙위원회나 뭐 이런데 거기에 위원이 있으면은 무보수를 한다는 거야. 그거 좀 문제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당이 팀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좀 월급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지금 그것이 일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어. 국회의원들은 다 알게모르게 돈 빼먹고 이러는데 밑에 있는 일반 스태프들은 돈을 안 줘. 열정페이로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더라고. 동영상으로. 이게 우파의 큰 문제점이야. 우파는 어떻게 해서는 돈을 띄어먹을 생각을 해. 뭐를 이렇게 하고 팀에 기여하고 뭐 하면은 비록 얘한테 월급 안 주기로 했어. 그렇지만 얘가 한 게 워낙 고마워. 그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훈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6.25 전쟁을 해가지고 했어. 아니면 뭘 했어. 우리가 왜 표창하고 그 저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러면 보훈제도라는 거야. 그것이. 근데 이런 제도가 없어. 우파 진영은. 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고선 그냥 저거 이 처음에 돈을 주지 않기로 했어. 무보수로 봉사하는 걸로 했어. 했는데 얘가 워낙 우리 공동체에 기여를 많이 했어. 원래 계약한 건 없지만 고마움의 표시는 해야지.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보훈제도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이나 이쪽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몰라. 그 조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모른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 목차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실패 사례 연구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예, 생략.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 뭐냐면은 인재 판단 기준 이랬죠. 그래서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학벌, 세 번째 출세. 이게 이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은 능력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 자료로 쓰는 게 학벌과 출세죠. 그렇죠. 정치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능력이 출중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학벌과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고 출세와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은 역시 삼국지에 보면 그래요. 삼국지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요, 그 인재들이요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갈량도 저거하고 촌놈이었고 곽가도 촌놈이었고 다 서생이고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뭐 벨연구소의 소장이고 돈을 뭐 몇천억 벌는 김종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갈량이나 곽가나 뭐 순욱이나 순유나 뭐 이런 애들이 정치에서 엄청 잘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 반드시 정치적인 능력이 정치 분야에서의 그 뛰어난 인재라고 보기도 어려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그렇죠? 출세한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 그렇죠? 자산. 김종훈 벨 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자산이 있어요? 일단 재력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 사회의 인맥이 있잖아.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 좀 써먹고 싶거든. 그럴 때는 등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외교 분야가 그래. 외교 분야는요, 뭐 공부 시험자에서 시험 성적 높은 애보다도 미국이랑 친한 애를 기용하는 거예요. 인재 등용할 때.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주미대사 이런 건요, 미국하고 친한 사람, 미국하고 이렇게 인맥이 있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는 거예요. 등용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
반드시 뭐 출세했다고 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출세했다 그러면 보통 어때요? 뭐 평타 치는 된다고 보는 거죠. 한 이 정도에 속한다고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개인적인 자산이 있죠. 개인적인 뭐 인적 자산이라든가 물적 자산이라든가 그렇죠. 뭐 인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이용하려고서 이제 등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유능한 건 아니죠. 예. 가끔씩 보면은 국회의원 공천 줄 때 연예인도 공천을 줘. 연예인도. 왜 주는 거예요? 걔가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유능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뭐 표에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가끔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치 분야에서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봤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빨리 했어요. 빨리빨리 했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 정치 리더들 누가 있어요?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이쪽에서는 이재명, 뭐 송영길, 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방송 좀 봤으면 좋겠어. 보고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문재인 대통령도 인사에 실패했고, 뭐 그 전에 박근혜도 실패했고, 이명박도 썩 잘한 것 같지 않고, 노무현도 잘한 것 같지 않고, 그렇죠. 뭐 나름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렇죠. 원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프로야구 하잖아요. 프로축구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고등학생이 볼을 잘 찬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각 구단에서 얘를 눈독을 들여. 그래서 서로 영입하려 그래. 그래야 정상인 거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인 게 뭐냐면 이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고 두 번째는 남 잘 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어떤 놈이 뭐 뛰어나다 이러면은 좀 시기하는 게 있어. 그리고 자기네 텃세 부리려고 하는 게 있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나쁜 그런 그런 문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빨리 좀 시정했으면 좋겠어. 저는 우리나라가 좀 상식과 뭐 이렇게